준비된 은퇴가 아니라면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적지 않습니다. 매월 받던 월급이 사라지면서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어디라도 아프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거나 출가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지원도 큰 부담이겠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노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도 은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은퇴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일들은 넘쳐나죠. 특히 돈, 건강, 그리고 일과 관련한 문제들이 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적 인생 2막을 갈망하는 5075 세대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은퇴자들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금 흐름 해결 방법은 퇴직금이나 예적금, 그리고 몇 가지 보험을 해지해서 생활비 재원으로 쓰겠다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분들은 주택을 활용해서 월세를 받거나 아예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의치 않다면 늦은 나이까지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쉴 수 없는 노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의 현금 흐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는 4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1단계는 노후 생활비 산정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좁은 소견인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현금 흐름 확보 방안에 못 미친다고 해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매월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요? 월 300만 원이면 되지. 그렇게 많이? 아니야. 나는 200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은퇴 후에 개인이 처한 소득 환경이나 희망하는 삶의 질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든 그만큼의 돈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얼마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측하는 건 위험하죠. 개인마다 희망하는 생활비가 같을 수 없으니까요. 은퇴 전에 은퇴 후를 가정해서 생활비를 예측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을 두고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쉽지 않다면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 소득 연구에서 제시했던 210만 원을 노후 생활비로 책정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꼭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2단계는 은퇴 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표를 보아주십시오. 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직업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준비했던 각종 연금성 자산,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성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코스피가 300을 넘기면 3000을 넘기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주식이나 펀드, 금이나 달러 같은 외화 RP를 매매하는 수익도 가능하겠죠. 또 부동산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임대소득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유튜브 수익을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는 것이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니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비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로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필수 생활비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여유 생활비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항목들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정리가 끝났다면, 화면에 보이는 박스 A 부분처럼 수입 루트로 예측된 각각의 돈이 종신토록 지출할 수 있는 돈인지, 일정 기간 지출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인지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예상소득 항목은 매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확정값이나 예상값을 적어 보세요. 그럼 도표처럼 A 항목을 체크하셨다면 다음은 박스 B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의상 참고할 만한 소득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영상은 임의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된 자료를 기준해 보면 매월 발생하는 합계소득은 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 중에서 필수 생활비는 210만 원, 여유 생활비는 9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합계소득은 430만 원에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을 뺄 경우 매월 13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부족 자금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소득원을 고민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고민이 따라오겠지만, 예시된 것처럼 잉여 자금이 발생한다면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사용할지 조금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자금은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유사시에 필요한 돈인 만큼 활용 가능한 자산 중 일부를 배치하거나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참고로 노후 생활비의 3 내지 6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비상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시한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이니까 비상자금은 900에서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 항목에서 연금성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 먼저 앱을 깔고 회원 등록하시면 내가 가입한 연금 자산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면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도표처럼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은퇴자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혹시라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60세부터 1년 단위로 연령을 표기해 보세요. 끝점은 종신입니다. 두 번째는 화면 상단의 붉은 점선처럼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연금성 자산을 몇 살부터 수령하고 몇 살에 끝나는지 표기해 보세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종친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넣어서 표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된 소득원이라야 하는 거죠. 혹시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중도에 해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변동소득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기된 것 외에도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령에 맞게 더 그려 넣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화면 아래쪽 검은 선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인데요. 변동소득분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할 생각이거나 확정과 변동을 오고 갈 만큼 애매한 소득원을 표기하시면 되는데요. 제 경우는 계속해서 일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소득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아직은 변동소득으로 구분할 생각입니다. 활동에 따라서 소득 변동폭이 커지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택연금도 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소득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다음은 은퇴 후에 현금 흐름 만들기 3단계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상품 또는 수입원 매칭하기입니다. 이제 조금은 전략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도표에 표기한 것처럼 노후 생활비와 노후 의료비 그리고 다음 장표에서 설명하는 비상자금으로 쓸 돈을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득원 매칭입니다. 노후 생활비 중에서 필수 생활비는 직업소득과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유 생활비는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연금 그리고 종친회 지원금을 묶어서 사용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노후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매칭입니다.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제가 가입 중인 보험으로 해결할 생각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이고 실손담보가 포함된 종합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돼서 유지하기 어렵다면 후순위부터 하나씩 해지하거나 그게 아니면 히든카드로 남겨두었던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비와 보험료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물론 돈이 남으면 저축하거나 안전자산에 가까운 달러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4단계는 비상자금 확보하기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유튜브 수익을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작년 말부터 매주 한 편씩 은퇴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 6월 중순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구독시간 4000시간 기준을 채우면서 광고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7월엔 구독자 1700명의 수익은 $106, 8월엔 구독자 2400명의 $126, 9월은 구독자 3000명의 $235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증가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10월 27일 현재 구독자 4090명의 $58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2022년 10월까지 구독자 1만 명이 목표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한 편을 올리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주당 2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060 세대에게 필요한 은퇴 콘텐츠에 국한했지만 2040 세대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인생은 개척이다 라고 하는 영상을 추가할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 경제신문사 엣지사에 썼던 칼럼과 브런치에 쓰고 있는 글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할 생각인데요. 추가되는 영상도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4단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퇴 전까지는 월 소득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돈이 남으면 저축, 투자, 보험, 부동산 등으로 분산시켜서 돈을 모으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은퇴 전에 쌓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1단계 노후 생활비 산정하기, 2단계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파악하기, 3단계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상품 또는 수입원 매칭하기, 4단계 비상자금 확보하기입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은퇴는 준비되지 않고 맞이하는 은퇴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현금 흐름 만들기는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